1대1로 트럼프하고 이렇게 하실 자신 있습니까? 언행이 좀 거쳤습니다. 빨갱이 시장이라는 얘기를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했나?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했나? Manners maketh man. 대통령 후보로 올게. 대통령 되어 올게. 개념이 안드로메다의 간 프로그램에 정부가 누구 무슨 권리로 도장을 찍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빚보증이 잘못 써가지고 내가 그냥 안아버리는 사람이라. 안드로메다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신 거고. 시간이 지금 몇 시인데 아니 왜 안 와 이거 할 종일 기다리. 여기 있어. 아직 몇 시입니까 지금? 아니 갈랍니다. 나 오늘 대표가 보고 아이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왜 나를 아프게만 해. 지사님 술 좋아하세요? 예, 좋아해요. 요즘엔 못 드시죠? 먹어요. 시간이 없으신데 언제 드세요? 저녁에 그래도 맥주 한 캔 정도는 먹어요. 아내랑 자기 전에.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스트레스 받았던 것도 얘기하면서. 네. 저랑 한 잔 이게 조금 껄끄러운 인터뷰. 그래요? 네. 뭔 꼴끄러운 걸 이렇게 그러게. 송곳 질문을 하려고.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물이네. 물이네요. 함께 혁명 말고도 많은 책을 이제 내셨는데 이 책에서만 보면 선한 의지라는 단어가 4번이 나와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여러 논란이 SNS 상에서 되기도 했는데 저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선한 의지가 뭐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듣기 싫은 소리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자는 취지예요. 저 사람은 속마음은 딴 데 있는데 말을 저렇게 빛과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도지사를 할 때 한 번은 도의회에서 어떤 의원님이 도의회 회기 중에 해외 출장이나 다니고 도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사실 의원님들도 회기 중에 가시면서 왜 나한테 저러실까 이렇게 속마음이 들었는데 그것을 안희정법 대화의 선한 의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저 의원님은 도의회 회기 중에 도지사가 자리를 비우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는구나. 그래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다. 그럼 내가 의회 회기 중에는 되도록이면은 안 가보도록 해야 되겠네. 끝. 그 말뜻이 이제 많이 왜곡돼서 공격을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선한 의지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후보님께 중요한 가치이신 거죠. 과거에는 독재자를 무찌르는 게 민주주의였지만 근데 지금의 단계의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악마, 나는 정의 이렇게 해버리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 대화가.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로 가려면 상대방의 모든 공격과 비난을 액면가대로 받아들여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과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위안부 문제에 대한 것도 이미 한일 위안부 합의라는 게 이루어져 있고요. 이 문제를 대통령이 되신다면 어떻게 풀 것인지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위안부 문제는 아니 세상에 위안부 할머니가 오케이를 해야 그 협상이 끝난 거지. 정부가 무슨 권리로 도장을 찍어요? 내 인격과 처참한 나의 내 모든 인권이 짓밟힌 그 전쟁 범죄에 대해서 정부가 무슨 권리가 이로 도장 찍어서 이제 지금부터 불가역적 역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정부한테 있을까요? 한일 정부 모두 다 그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가 오케이 용서를 라고 하는 마지막 사인을 놓기 전까지는 그 협상은 마무리될 수도 없고 우리가 도장 찍었으니까 당신들 끝났다라고 얘기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면 네. 후보님께서는 무효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고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신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죠. 위안부에 대한 한일 정부 간의 협상은 그냥 정부 간의 협상 과정인 거고 위안부 할머니께서 그거 가지고 용서가 안 되겠다고 하면 다시 또 논의를 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 아닙니까? 역할이고.
당연히 그래야죠.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푸실 건가요? 한미 군사 동맹 차원의 그것은 우리가 이미 조약과 법률에 따른 합의입니다. 그걸 존중한다고 하는 것이 차기 후임 정부를 이끌 사람의 도리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나오는 문제를 어떻게 이제 풀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중국이 우려하는 바를 어떻게 풀까? 이 속에서 대한민국이 좀 더 주도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 김정은 위원장 만나시잖아요.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전 세계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북한 여건의 개방을 통해서 북한 사회가 경제적 번영과 체제의 안정을 꾀하도록 저는 권할 겁니다.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서는 어렵습니다. 우리 그 대한민국이 그에 대해서 좋은 역할을 해주겠다고 제가 말할 겁니다. 자, 후보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말이죠. 후보님의 지지율, 인지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오해랄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후보님 또 직접 풀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우리가 한번 준비해봤어. 안희정의 또 오해영. 과연 어떤 오해들이 있을까? 근데 먼저 오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원래 신상품에 대해서는 사용 설명서가 좀 취급품 설명서 예. 필요하지요. 신상은 늘 사용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예. 지사님 미투도 많이 들었어. 예. 자, 하나씩 한번 볼까요? 뭐가 있는지. 예. 예. 안희정은 우클릭하고 있다. 제 아내가 거의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예. 안희정은 우클릭이 아니라 뉴클릭이다 이렇게 들어요. 우클릭. 어느 시대나 천군 백군 진보 보수는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천군 백군 게임을 해야지. 예. 지금 이 상황이 2017년인데 거의 1960년대급, 50년대급 진보 보수 싸움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고 있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진보와 새로운 민주당의 길을 만들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려요. 대화가 통하고 이야기 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뭉쳐야지. 정말 이 박근혜 이명박 정권 10년 적폐 쌓아놓은 그들 원죄인 사람들이랑 어떻게 손을 잡냐 이런 지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그렇게 헌법재판소 판결도 거부하고 불복하는 사람이랑 언제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러나 누가 대통령 되더라도 현재 의회와 대화를 해야 되고 의회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번 탄핵 가결도 234표를 모아서 탄핵 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미 촛불광장에도 지난번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을 찍고 새누리당을 찍었고 심지어도 아직도 그쪽을 지지하고 있지만 촛불광장에 국민들은 모여서 대통령 탄핵을 관철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국민의 바다에 민주당이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새로운 정치지요. 낡은 정치에 기울어진 구조가 그게 뭐냐면 보수 진영이 야당을 향해서 종북 좌빨이라고 얘기하는 그 구조입니다. 그게 공격할 소리입니까? 그런데도 그게 또 선거 때 되면 통해요. 소위 말하는 민주당 정통 지지자들, 그러니까 뭐 친노, 친문 이런 지지자분들이 또 공격을 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점에서 또 우리 같은 또 다 동지인데 다른 공격보다 좀 더 아플 것 같기도 해요. 억울할 것 같기도 하고. 힘들죠. 예. 힘들죠, 당연히. 근데 어찌합니까? 동감합니다. 제 마음에 저도 힘들어서. 제 마음에 아무리 비추어도 제 소신이고 신념인데 오랫동안 있었던 동지들과 친구들이 다 그 말을 이해를 못하거나 그 말에 대해서 화가 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리 화가 나도 또 저의 친구들이고 동지들인 건 맞거든요. 그러니 어쨌든 견뎌야죠. 제가 견뎌서 정말로 나를 버리실 건지 어느 순간에 그래도 저놈 말을 한 번 더 들어보자라고 귀를 열어주실 건지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두 오해. 번째 오해. 안희정은 일부러 말을 모호하게 한다. 그런 지적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선한 의지부터 시작을 해서 21세기 지성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설명하실 때 굉장히 핵심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의도된 게 아니냐. 현실에서 자꾸 단답형 OX로 답을 하라고 했을 때는 제가 네.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현실에 있는 그 현실을 가지고 OX를 하라고 하니까 답을 못하죠. 그러니까 기존의 진영의 논리에 그대로 안주하려면 OX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새로운 판으로 가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 OX와 단답에 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제가 다 세모 들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KBS 토론 때도 그렇죠? 보셨죠? 예.
OX를 하라는데 저는 그 OX에 답이 없어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사드 찬성할래 반대할래? 세모. 대한민국 그동안 봐왔던 그 정치판과 진영의 논리를 가지고는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러니 그 OX를 가지고가 아니라 다른 답을 해야 되니까 말이 길어질 수밖에요. 말이 길어지니까 좋다는 겨 싫다는 겨. 안희정 후보 발언은 들을 때는 알겠는데 돌아서면 뭐였지? 이렇게 이게 대중 정치인으로서 부족한 면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불구하고 제가 지금 현재 다크호스로 2017년 대선에 다크호스가 되지 않습니까? 네. 제 말이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애매모호한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의회 누가 대통령 돼도 의회 저 3년 그대로 갑니다. 그 상태에서 그러면 서로 간에 어깃장을 놔버리면 다음 대통령이 뭘 합니까? 적폐청산이요? 뭐 다 대통령 힘으로 뭘 적폐청산합니까? 그러면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제 말 자체를 다 부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뭔가 화풀이를 하고 싶은데 안희정 후보 말은 뭔가 덜 시원하고 그러니까 미워할 수도 없고 좋아할 수도 없는 아주 애매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제 말이 애매모호한 게 아니고 우리 현실이 지금 애매모호한 겁니다. 예. 짜잔. 야, 이거는 좀 뼈 아플 것 아프네요. 같은데요. 안희정에게는 청년 정책이 없다. 근데 이거 왜 나왔는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예. 문재인 전 대표는 81만 개 얘기하고 이재명 시장님 후보 100만 개 얘기하잖아요. 근데 숫자로 얘기 안 하기로 하셨거든요. 몇만 개 만들겠다 뭐 이런 거 얘기 안 하시기로 해서. 숫자 좋아하는데 우리 국민들. 그러니까요. 확 와서 안 닿거든요. 일자리 없는 거 아니야? 제가 하는 모든 지금 후보로서의 말에서 다른 후보와 차이가 난다면 얼른 제가 대통령 되면 뭔가 다 바꿀 것처럼 약속을 지금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진실이거든요. 선거 때마다 지금 다 내가 뭐 해줄게 뭐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사실상 안 된다고 난 생각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둘 수 있는 세금이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건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뭐 무상 시리즈, 공짜 시리즈 뭐 이렇게 논쟁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복지국가로 나는 가야 된다.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로 가야 되는데 이 복지국가의 큰 기본 설계에 있어서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과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께는 그 일자리가 좋은 소득을 보장하는 나라를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원칙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산업재해를 당하거나 실업을 당했을 때 실업급여가 지금처럼 뭐 그 돈 가지고 실업급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4대 보험을 중심으로 급여를 좀 높이는 데 돈을 써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 우리 모두가 더 의욕적으로 도전하고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일할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계층, 어르신들, 장애인들, 우리 어린 아기들 여기에 국가의 복지재정은 집중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대학 정책으로 청년의 창업 프로그램으로 창업 이러면 막 거창하게만 생각하는데 지역의 소상공인으로 창업을 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지역에 사람이 있어야 장사를 하죠. 인서울이 아니면 다 루저가 되고 촌놈이 되는 대한민국 팔을 안 바꾸는 이상 지역에서 청년들이 무슨 창업을 해서 거기에 새로운 어떤 자기 일자리가 만들어져요. 절대 동감. 그래서 자 급한 불을 끄는 해열제는 해열제대로 쓸게요. 그건 이미 있어요. 해열제 매뉴얼이. 뭐 청년 창업, CEO 프로젝트, 청년 인턴제. 근데 제가 말씀하시는 이 보약 한 첩 다려 드세요. 이 보약을 다려 드셔야 청년 정책에 대한 근본 답이 나옵니다. 또 안 후보께서 또 과거에 또 창업하셔서 한번 실패한 아픈 또 생수. 그 창업 아니 그건 물려받으죠. 물려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누구 빚보증이 잘못 써가지고 내가 그냥 안아버리는 사업이라 그래서 그건 뭐 아직 아픔을 아직 그 사업. 물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일하면서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보험사 대리점도 하나 차렸죠. 출판사도 했죠. 선거 기획사도 했죠. 물장사도 했죠. 오해하시고 여기서 물장사는 진짜 물입니다. 다른 물이 아니고요. 아 생수. 예, 예. 그 전국민 안식제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근데 전국민 안식제도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제가 말만 하면 이렇게 논란이 그러니까요. 벌어지나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어려운가 봐요. 노무현 정부 때 주 5일제 하자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나라 망한다 그랬죠. 예. 지금 현재 주 5일제와 주 노동 40시간이라는 제도가 50년 전, 40년 전에는 꿈도 못 꿀 수 있는 제도였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4차 산업 시대, 뭐 AI 시대, 뭐
이런 시대에 맞춰서 우리는 새로운 노동 형태를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한 번 취직이 평생 직장으로 이어지던 시대가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일정 정도 모두가 재충전,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10년 정도 일을 하면 1년 정도는 유급휴가로 좀 쉬게 하자. 재충전, 재교육을 받게 하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들은 또 형평성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많은 전문가분들이 장차로 거기서 이제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서 내가 뭐 10년 이 직장에 다닐지 어떻게 알아서 10년에 1년 하라고 하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그걸 기다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군요. 예, 그것은 다양한 형태의 고용보험과 연계되거나 그렇게 해서 다른 직장을 갖더라도 그것이 10년 단위가 되면 일정 정도의 유급휴가를 통해서 1년을 모두가 쉴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더 해보자는 전문가들의 제안도 있으시더군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제가 지금 대연정을 포함해서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위기입니다. 그러면 이 국가 위기에 뭔가 우리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한 후보는 제가 대연정 제안했더니 국가 위기 때나 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지금 탄핵이 일어나고 이렇게 극심한 위기 상황을 위기라고 안 보면 도대체 언제를 위기라고 보겠다는 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위기를 지금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정파를 초월해서 민주주의의 원칙으로 힘을 모아보자고 지금 제안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지방자치에 조금 더 권한을 주고 대통령의 권한을 빼고 이런 얘기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사실은 헌법에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 하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냥 알아서 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문제는 행정수도의 세종시의 단순한 이전 문제만이 아니라 제가 얘기한 헌법과 민주주의 제대로 하자. 그 예전에 1990년에 3당 합당에 굉장히 큰 실망을 하시고 국회를 떠나신 거잖아요. 일부에서는 그 3당 합당하고 대연정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공격도 하시더라고요. 3당 합당과 대연정을 같은 거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분의 정당 정치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권력 한 번 먹자고 당을 다 섞어버리는 게 3당 합당이고 이것은 각각이 자기가 정당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정책과 이념을 토대로 국가개혁에 관한 정책들을 각자 좀 낼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공통분모를 최대한 만들어서 연합정권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끝나기 전에 이동형의 돌발 질문. 안희정 후보한테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논란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 그 말 잘해야 되는 건가군요. 네, 잘하셔야 됩니다. 그 아마 대부분의 그 목사님이나 신부님, 스님들하고 이 얘기를 해보면 얼마든지 오히려 얼마든지 그 제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수준까지 저는 간 거 아닌가 싶은데요. 모든 소득 있는 사람은 단돈 10원이라도 내는 이 조세 원칙을 잡자는 것이 조세 개혁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모든 수입에는 반드시 세금을 내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세금을 내더라도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더 내자. 이 두 가지가 조세 개혁의 가장 큰 원칙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종교인들께서도 저는 이 조세 개혁에 대해서 조세 혁신에 대해서 많은 종교 지도자분들도 동의하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현재 국민 모두가 최순실 사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안드로메다 상태예요. 우리 방송 이름처럼 다 안드로메다로 가셨어. 그래서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 안드로메다에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자, 안희정 후보께서 대한민국에서 안드로메다로 사라진 개념들 중에서 다시 한번 꼭 이 지구상 대한민국을 갖고 올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만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 이번에 탄핵 인용이 됨으로써 안드로메다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신 거고 국민들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메다에 보낼 것들은 이제 적폐청사회나 국가개혁과제를 통해서 안 좋은 것들은 다 안드로메다로 보냅시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아, 이재명 시장님 고맙습니다. 우선 만년필은 당신의 성공을 빌게 이런 취지가 있다고 그러고요. 볼펜은 내 마음에 너를 새길게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약간 좀 느끼한데요. 이재명 시장님, 저도 제 마음에 이재명 시장님을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우정 forever. 우산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십니다. 대선 후보님, 누가 이 나라를 이끌든 그 국민의 그 아픔 마음에 함께 우산을 씌워주는 그런 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산을 준비했습니다. 네.